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피디입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중고차 소비자인가?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중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번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눠볼 건데 1편은 사고 유무에 따른 유형, 2편은 금융 상품에 따른 유형으로 나눠볼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의 경우에는 어떤 유형인지, 또 제가 추천하는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단순 도색은 물론이고 보험 이력까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좋다. 이런 분들은 업계 은어로 차량을 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을 말하는데 환자라고 부릅니다. 환자. 주로 환자들이 이렇게 사고 이력도 없고 칠도 안 들어간 이런 종류의 완벽한 무사고 차량을 원해요. 환자가 아니라면 신차급의 차량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조건들은 사실 맞추기가 힘들어요. 중고차에 뭐 도색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거나 이런 경우는 정말 찾기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면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저는 새 차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형인데요. 사고 이력 몇 개쯤은 괜찮다. 단순 접촉 사고쯤은 괜찮다. 하지만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완전 무사고로 나오는 차였으면 좋겠다. 2년 또는 3년이 지나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때 큰 사고 없이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타고 다니면서 자잘한 스크래치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중고 시장에 나올 때는 상품화 과정을 거치면서 말끔해지거든요. 특히나 자잘하게 보험 이력이 많은 경우는, 제가 말하는 자잘하다는 건 부품 가격은 0인데 공인과 도장 비용이 들어간 경우를 말해요. 여기서 공인과 도장 비용이 비싸다면 당연히 서비스 센터에서 정식 수리를 맡겼겠죠. 이렇게 센터 수리를 맡기는 이제 자잘한 사고 이력이 많은 차들은 차량을 깔끔하게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차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 지저분해 보이는 걸 못 참는 분들이 센터에 맡겨서 바로 그냥 도장을 맡겨버리시는 경우, 저는 여지껏 한 8년 정도 중고차 딜러 생활을 하면서 여러 봤고요. 내부도 깔끔한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운전 습관도 급출발, 급정거를 할 확률이 다른 차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액이 크지 않은 사고 이력들이 뭐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뭐 부품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수입차의 경우 100만원 이내라면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유형이 이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고차만 아니면 교환, 판금 정도는 괜찮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고차라면은 차량의 뼈대가 다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뼈대가 아닌 외판에 뭐 판금이라든지 교환이 조금 들어간 차량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이 유형이에요. 중고차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이런 유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량의 연식과 세차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전 무사고 차량에 비해서 50부터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시세 차이가 나는데요. 뼈대가 다치지 않고 판금 교환이 들어간 차량들은 뭐 큰 사고가 아니라 접촉사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예산이 조금 모자라시는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다만 이런 차들을 구매하실 때 주의할 점은 3박자라고 해서 앞에 양쪽 휀다, 본네트까지 같이 먹은 차량들인데요.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패스해야 됩니다. 엔진룸까지 데미지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운전과 하부 상태 체크는 필히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사고차. 저는 매입 또는 중개로 판매를 할 때 사고차는 추천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특히나 워런티, 보증기간이 남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 수리를 서비스 센터에 맡기지 않았다면 이제 차를 수리하면 수리 흔적이 남잖아요. 수리를 한쪽에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센터에서 수리 이력이 없을 때는 그 부분이 보증을 해주지를 않아요. 다른 데서 수리했다고. 그리고 뭐 필러 쪽이 다쳤다 그러면은 좀 빨리 달릴 때 풍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휠하우스? 영상으로도 만들었지만 절대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차량들은. 구독자분들 중에는 딜러 없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어도 조금 가격이 저렴하면 구매를 해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에 보면은 프론트 패널이나 리어 패널 뭐 또는 앞뒷방이라고 해서 둘 다 다친 차량이 있는데 그 정도 다친 차량이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프론트 패널이랑 리어 패널 정도는요. 그리고 사고차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고 이력이 금액이 크지 않은 차량들 있잖아요. 작은 사고지만 판넬이 꺾이는 경우도 흔하게 있어요. 그런 거는 그나마 추천할 만하죠. 다섯 번째, 전손차. 전손차인데 전손차의 개념은 뭐냐면요, 보험 가입했을 때 자기 차량 손해라고 자차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자차 보험을 넣을 때는
보험사에서 내 차량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정한 내 차량의 가치보다 수리 금액이 더 높게 나왔을 때 보험 가입자는 난 보험을 가입을 해서 당연히 수리가 될 줄 알았는데 내 차의 금액보다 높아서 보험사에서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평가한 내 차량의 금액을 그대로 받고 차는 내주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에 넘어간 차량이 바로 전손차가 되는 건데요. 보험사에서 전손차를 처리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고쳐서 중고시장에 내놓던지 아니면 폐차를 하던지. 자, 보험사 사고 나면은 그 합의금, 보상금 적게 주려고 발악을 하는 회사들인데 이 전손차를 수리를 정말 정식 수리를 제대로 해서 중고시장에 내놓을까요? 새 부품이 아닌 중고 부품을 구해서 쓸 거고 수리도 정말 겉에서만 보기에만 멀쩡하게끔 그렇게 수리를 하게 될 건데 제가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휠하우스 사고 차량과 마찬가지로 전손차는 정말 1000만원, 2000만원이 싸도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싸다고 그런 차에다가 목숨을 걸고 타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런 차들은 필히 거르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편은 이렇게 사고 유형에 따른 소비자 유형으로 나눠봤고요. 2편에서는 금융 상품에 따른 유형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